뉴스테이블. 네, 수요일 뉴스파다도 뉴스테이블에서 대한민국의 뉴스를 경남도민의 시선으로 풀어보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기풍,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경남도의회 대표에서 의원 두 분 오늘 새로운 조합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그 대기실에서 제가 미리 들었는데 사이가 그렇게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사이 너무 좋습니다. 아, 좋습니까? 네. 그만큼 오늘은 좀 초당적으로는 불가하겠지만 여러 가지 좀 의견, 고품격 테이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뉴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도 있겠습니다만 네. 제가 그 첫머리도 올렸습니다. 본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서울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한상현 의원부터 들을까요? 네. 상식적이라면 당연히 우리 그 진균 후보님이 되실 거라고 보는데요. 조금 길게 얘기 드린다면 이 선거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 후보이신 김태우 후보자 때문에 40억씩 들어서 치러지는 선거지 않습니까? 본인은 근데 그 40억을 애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애교치고는 너무 거대한 돈이 드는데 김태우 후보 때문에 일어나는 선거인데 또 그분을 선택을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김태우 후보가 제가 이번에 그 현수막 걸린 걸 보고 되게 기겁을 했는데 대법원 판결을 투표로 판결하자. 사법부를 무시하는 발언들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섞여서 당연히 상식적이라면 저희 후보님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애교도 그렇고 뭔가 좀 비상식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기풍 의원님은 좀 어떻게 예측하시고 또 어떤 의미를 좀 넣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오후 8시까지 본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5개월 남짓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의 전초전 아니냐 해서 여야가 함께 총력을 기울인 선거가 강서구청장 선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당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강서구는 역대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강서 구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김태우 후보가 당선돼서 강서구청장을 했던 것 같고요. 이번에 새롭게 이제 집권 여당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김태우 후보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좀 엇갈리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야기 이어가면서 아마 더 균열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보죠. 네. 자, 일단은 국감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 물론 이제 이틀째입니다만 두 분께 그것도 여쭤보고 싶네요. 어떤 것이 이번 국감에서 최대 쟁점인가? 이번에 정기풍 의원부터 듣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법사위하고 교육위 그리고 이제 과방위 등 8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여러 상임위에 핵심적인 뜨거운 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그 법사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 이 부분들이 가장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민주당에 의해서 낙마가 됐습니다. 35년 만에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수장이 없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균용 후보자 낙마 사태 이 부분에 이제 인사검증 실패를 또 민주당이 지적하자 한동훈 장관이 답하기도 했었는데 자, 한상현 의원께서는 좀 어떤 게 가장 큰 쟁점으로 보십니까? 같은 말이지만 또 다른 결일 수가 있는데요. 해주십시오. 쟁점이 어느 쟁점이 아니라 한 분이 좀 국감의 대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 분이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금방도 얘기하셨지만 인사검증이 이렇게까지 실패한 적이 있는 정부가 있는가 싶거든요. 저희 민주당에서 국회 인사정보관리단의 인력 운영 현황이라든지 이런 명단을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도 주시질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균용 후보에 대한 비상장 주식 소유 현황 의혹도 명백하게 밝혀주시지도 않았고 김행 여가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은 그 자료 수집의 역할만 하고 과부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인사검증을 매번 실패를 하면서도 본인이 할 일에 대해서 그러면 입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시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매번 얘기를 하시면서 입법부를 존중하지도 않고 사법부도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인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인지도 헷갈리는 게 금방 저희 이재명 당대표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습니까? 예. 400번 가까웠게 이렇게까지 2년 동안 계속 끌어야 될 상황인 건지 검찰이 이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사법부가 그만해라 민생에 좀 신경 써라 이 의미로 한 게 아닐까 좀 존중해야 되는 것 같고요. 본인의 법무부 장관으로서만 역할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뭐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지적도 하는 것 같고요. 예, 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예, 예. 우리 한상현 의원님께서 예, 여러 가지를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핵심은 과연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예. 우리가 해나가야 될 부분들,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 이런 부분에 포괄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사실 똑같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가 있으면은 재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것을 국회에서도 실행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야당의 당 대표를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사법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라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기획행정이라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방정부라서 이번에 세수 결손이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예. 이제 뭐 저희끼리 하는 얘기지만 세수 결손도 문제지만 내려오는 이제 교부금에 따라서 큰 문제가 되는 게 몇 가지 단어가 들어가면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 들어가면 안 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민주, 시민, 뭐 공동체. 특히나 이게 예산 삭감되면서 약자들한테 가혹할인만큼 더 없어지고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잘 아시겠지만 R&D 쪽에 너무 큰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되어서 예. 연구로 저희가 사실은 저희 대한민국이 뭐 이렇게 세워진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로 R&D가 삭감된 적이 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연구원들이 정말 훌륭한 연구원들이 나라를 떠날 만큼이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이게 제일 큰 문제지 않은가. 이거에 대해서 국감이 제대로 좀 짚어줬으면 하는 예.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끌어 주셨는데 마침 이제 저희가 이야기 나눌 순서가 예산 관련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최근 앞서 뭐 공정, 상식 이런 단어 나왔는데 그거 모르겠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그리고 또 나오는 뉴스 접하다 보면 다 이곳저곳에서 예산이 뭐 삭감됐다 이런 얘기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정부는 재정 키워드를 놓고 본다면 좀 긴축 모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 이거는 오히려 확대가 됐다는 뉴스가 나와서 이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정리해드리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 책정된 정상 외교 관련 본 예산은 소진하고 뭐 그전에 보면 순방을 좀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또 이보다 많은 예비비를 추가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또 해외 순방 일정이 많은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올해 정상 외교 관련 예산이 총 578억 원 역대 최고 편성이 된다고 하는데 하신 말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앞서 푹푹 한숨 쉬시던데 네. 예, 한성현 의원 듣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소식은요? 뭔가 모처럼 느린 소식인데요. 예. 예비비가 더 많이 편성된 것도 전 진짜 처음 듣는 얘기고. 아, 본 예산보다. 네, 본 예산보다 예비비를 더 많이 쓰는 정부가 이때까지 있었는가 싶고 알아보니까 2월달 제외하고 계속 실 예정이더라고요. 아, 앞으로도 11월, 12월도 나가는데 더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보면 어디를 가면은 그 인근을 다 도는게끔 돼 있는데 11월에도 유럽을 가시고 12월에도 거의 그 근방인 유럽을 또 가시더라고요. 한 번 나가면 거의 인원을 150에서 200명이 같이 나가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까지 꼭 나가야 되는가? 그 가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오시길래 이만큼 나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럼 정기품 의원이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로 우리 좀 반박을 해주셔야겠는데요. 국가 세일즈맨께서 뭘 팔고 오셨는지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해외 순방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성과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어떤 것들 좀 있습니까? 예. 단순히 이제 해외 순방을 나가는 예산이 많았다, 적었다 이런 단순 논리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예산이 저희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 성과를 보고 예산 문제를 논하는 것이 그 순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경제 분야는 정말 그 국경 없는 무한 경제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중차대한 시기에 국내 산업계의 경제계 인사들을 많이 모시고 나가서 우리 산업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국가 정상들끼리 북핵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정상 외교를 통한 여러 가지 그 다른 그 보이지 않는 이런 성과들을 많이 내고 있다고 봅니다. 보이지 않는 성과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뭐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바이든 뭐 그 이미지밖에 생각이 안 나고 또 러시아하고 저희가 이제 우주 사업을 진행을 한 게 되게 컸거든요. 우주항공에 대해서.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돼 가지고 해서 그 사업도 중단 내지 이제 아예 멈추어 있는 상태인 거고 지금 다른 나라들은 성장 상태인데 저희만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도 내려가고 있고 무슨 외교 성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많은 뭐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계산을 해보니까 7분 내지 길어봤자 30분이면 만나서 악수하면 7분 인사할 정도면 30분인데 외교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 정도로 그냥 여행 다니신 거죠 세금으로. 그건 제가 볼 때는 억측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윤 대통령이 순방을 통해서 유치하는 외국인 투자 금액이 31억 4천만 달러라고 지난해 뭐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제가 볼 때는 이룬 거라고 최대 봅니다. 실적이냐? 저희가 지금 외국인 투자 금액이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외유 보유국이나 굉장한 큰 성과라고 봅니다. 지금 그러니까 IMF 때보다 저희가 지금 경제 지표가 제일 낮아지고 그렇지는 있어요.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국가 아니겠습니까? 자원 빈국에서 외국의 어떤 상당한 값싼 외자재를 갖고 와서 또 우리가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수출을 하는 그러한 수출 주도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가 지금 윤 제가 볼 정부가 들어와서 때는 잘 되고 있느냐고요. 외국인 투자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걸 반증하는 투자 금액이 결과 늘어났다고 지금 다 빼고 있는데? 아닙니다. 31억 4천만 달러가 늘어났습니다. 의원님 잘 보세요. 지금 엄청나요. 지금 저희만 지금 코스닥이 800선이 다 무너질 정도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 비중은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의 경제는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좀 그래도 힘든 편인데 그 성과가 뭔가 기폭제가 돼서 좀 더 나아질 거라 보십니까? 지금 경제는 좀 어떻다 평가하세요? 왜냐하면 실시간 댓글로 뭐 물가도 오르고요. 여러 가지 좀 걱정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수출 지표도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구조를 보면 여러 가지 환율의 어떤 영향도 받을 수가 있고요. 고금리 체제에서 또 고유가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에서 그나마 외국인 투자 금액을 늘리고 또 우리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산업 또는 우리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그 동안에 이제 원전이 이제 소홀히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원전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다자간의 외교 통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국내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나가서 이제 해왔던 성과를 보면은 뭐 미국에 가서도 국빈 방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성과를 얻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부산에 세계 엑스포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의원님 보세요. 12달 중에서 그러면 다 인정한다 치더라도 12달 중에 2월 달 제일 짧은 달 빼고 설날이 있어서 아마 계셨던 것 같은데 그 12달 중에서 단아가 될 정도로 이게 성과 외교만 신경을 써야 되는 거 국내는 어떻게 신경 쓰고 그리고 지금 원 대비 달러가 치솟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나라만 이래요. 저희 나라만. 다른 데는 경기가 호황을 이루고 있다라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침체 중에서 대침체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분들이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외교 성과가 있었다면 이 정도가 아니겠죠. 그만큼 경제 정책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어디에 두느냐, 경제에 두느냐. 경제에 둔다면은 어느 분야에 둘 것이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그걸 복원해 나는 작업들을 계속 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5월달에 G7 정상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가 뭐 굉장히 부족했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측면에서 이제 산업빌로 봤을 때 경남 같은 경우에는 조선산업과 기계산업 그리고 원전산업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낙후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것을 복원하는 과정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첫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분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전반전 마무리하면 돌아봐서 이제 전 정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또 달라진 게 요즘 뭐 역사 이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요 얘기 해볼 건데 1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두 분 좀 더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참 경제에 대한 보는 시선이 두 분 다 좀 다른 것 같아요. 한상현 의원님.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1분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경제가 이만큼 힘든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또 괜찮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추후 아마 우리 도민분들이나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문제인 것 같고요. 사실 제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모를 만큼 지금 국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역사 왜곡에 대한 그 연구 예산도 70% 이상 삭감되었고요. 그걸 이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좀 미리 몇 분 더 준비를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한상현 의원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이 관련 연구 예산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테이블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기풍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그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이것을 위한 연구 예산 70% 정도 삭감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찌 보니까 또 다시 예산이 줄어든 그런 이야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독도 관련 연구 예산도 줄었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당장 어제 뉴스 보니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교과서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외통위에도 여야 정치인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좀 공감대를 형성해서 내놓은 결의안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의 역사 왜곡 대응 위한 연구 예산 삭감 소식하고는 저는 좀 결이 안 맞고 박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루 새에 이런 뉴스가 나오나 싶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한상현 의원부터 듣겠습니다. 그냥 선거용이나 관리용이죠. 저희 외통위 위원장님이 저희 지역구이신 김태호 위원장님이세요. 가도 참 뵙기 힘드신, 국회 잘 안 계시더라고요. 네. 맞지가 않죠. 정부가 아까도 가끔 얘기 드렸지만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모를 정도인데 아마 이제 선거가 총선이 이제 가까이 오니까 국회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리는데도 저 행정부니까 아까 잠시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 일본과 관련된 게 스탠스가 분명해요. 여기는 일본 쪽에는 퍼주고 우리 거는 다 삭감하고 이게 딱 분명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라고 하는 건 예산 심의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보면은 어떤 곳에 예산을 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이것은 다 정책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불효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정책 기조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 재정의 건전성 확보 이런 측면은 반드시 짚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눈먼먼이라고 했던 이런 예산들, 특히 특혜성 예산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해야 된다. 그러면 의원님 역사 왜곡 대응하는 거나 독도 주권을 수호하는 게 불효불급한 겁니까? 지금 외통위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하는 거 이거 규탄 결의안 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지금 삭감을 정부에서 올린 게 말씀대로 불효불급하거나 그런 예산이냐고요. 70% 넘게 삭감을 했잖아요. 73.6% 넘게 삭감을. 근데 실제 예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 많지 않은 예산을 삭감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퍼센트로 봤을 때 70%라는 거지
그리고 얼마나 그럼 줄인 겁니까? 지금 원래 20억에서 5억밖에 안 남았어요. 아, 그럼 20억에서 한 15억을 줄인 거예요? 네.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산의 기준은 금방 말씀대로 불허불급한다는 건데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게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돼 가지고 혈세 10억은 우리가 광고 다 해주면서 역사 왜곡이나 독도 주권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대한민국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예산은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금방 불효불급에 대해서는 없애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독도 주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데 5억밖에 안 되는 거를 25% 넘게 삭감해서 3억으로 만들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대로 그러니까 정말 작은 예산인데 필요한 곳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하게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방만했던 재정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5억이 방만해요? 5억이 지금 방만한 예산인 거예요? 5억뿐만이 건전상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20억을 5억으로 만드는 자체가 이상한 거죠. 일본 역사에 비단 이제 독도 관련 R&D 연구 예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후쿠시마 오염수 예산 그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강제동원 제3자 변제 공탁 예산 이건 내년도 또 한 4억대 편성한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우리끼리 뭔가 대결로 좁혀지는 구도로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끼리 대항인 거죠. 아니 강제동원을 법원에서 안 받아준 것만 멈춰야죠. 왜 이거를 왜 행정부가 다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강제동원자들한테 법원한테 건 거지 않습니까? 왜 이걸 거는 거예요? 일본을 대신해서 한 거잖아요. 이제 우리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역사와 관련된 이런 안타까운 그리고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괜찮은데 이거는 일본이 해도 되는 거를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냐고요. 강제 동원자들 피해자인데 우리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사학 2010 편성돼 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 국민 아니겠습니까? 예. 예,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것은 정책에서 나온 것이고 그냥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온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 잘 해주셨는데 역시 그 시간이 두 분 말씀 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또 조합을 해가지고 방송을 진행해 봤는데 제가 30초씩 좀 드리겠습니다. 좀 도민 분들에게 좀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셨습니까? 당부 말씀도 좋고요. 예, 전기풍 의원부터 듣겠습니다. 예, 예산 관련해서는 국론을 분열하거나 아니면 친일 프레임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비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은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의원님 듣겠습니다. 같은 공감하는 말씀이시고요. 이렇게 정쟁을 하거나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들 힘든 시기니까 늘 말하는데 여당은 더불어 여자입니다. 함께 가서 도민들이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그 유튜브 실시간 댓글에 유독 좀 돋보이는 단어가 아이디가 좀 살자더라고요. 네, 좀 살자였는데 여러분 들으시면서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정기풍 도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성현 도의원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